따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랑 HSK 대표 강사 한국인 리오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11월 11일에 시행되는 HSK 6급 예상 문제 특강을 가져왔는데요. 11월 11일 하니까 시험 안 보고 뭐 빼빼로 데이라고 근데 요즘 뭐 잘 안 챙기죠. 중국에서는 무슨 데이죠? 광군지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광군지에 솔로 데이입니다. 솔로 데이 1112 솔로. HS가 있어서 외롭지 않아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이 마무리는 시험 전 마무리는 우리 EBS랑 HSK 예상 문제 특강으로 하시고요. 이게免费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거부터 시작해서 EBS랑 사이트 가시면 쭉 몇 년치가 있습니다. 뭐 다 보려면 끝이 없으니까 일단 오늘 거부터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죠. 오늘 거부터 거꾸로 쭉. 그래도 1년치 한번 쓱 보시고 매 강의마다 푸는 문제의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정말 이 단순히 문제답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내공을 쌓는 강의라는 거 항상 제가 뭐 무협지를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도 제가 이 내공을 좋아합니다. 내공을 쫙 쌓아야 나중에 폭발력이 있는 거예요.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꼭 제가 강조하는 단어 쯔 학습과 그 다음에 10번 읽기, 똑같은 지문을 10번 읽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자료를 먼저 다운받으셔서 문제를 먼저 가볍게 풀어보시고 제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독해 1부분과 4부분이니까 이 옆에 단어장을 옆에 단어 핸드아웃을 같이 보면서 따라갈게요. 자, 일단 오늘은 1부분 두 문제 볼 건데 독해 1부분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누들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죠? 어떻게 해라? 포기해라.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안 되는 걸 찾고 있으면 안 된다. 그 시간에 독해 2, 3, 4를 집중해서 점수를 올리는 게 빠른 길이다라는 거 강조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문을 하지만 한번 해보세요. 이제 중국에서 어렸을 때 이 한 뭐 원어 학교를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한 6년 이상 이렇게 살지 않으면 힘들어요. 일부분이 단순히 어법이라면 제가 가르쳐 드리겠지만 이게 어법이 아니거든요. 어감이거든요. 희망 고문. 다른 선생님들 막 열심히 희망 고문 하는데 하지 마세요. 예상 문제 특강에서 이렇게 갖고 오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내공이 210점 이상 정도의 내공이 쌓이면 시간이 좀 남아요. 먼저 2, 3, 4 부분을 풀고 남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를 대비해서 이제 조금씩 공부를 해놓는 거고 제가 단순히 이게 답을 알려드리지 않고 이제 구조 분석, 중국어 어법은 단어의 위치죠. 그 구조 분석도 같이 들어가니까 그거 공부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6급은 또 특히나 대한민국에서요. 저하고 쉔 선생님 강의, 리우 앤 쉔, EBS랑 강의, 오프라인 강의는 뭐 전국에서 볼 수 없으니까 EBS랑 강의를 제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런 집중할 곳에 집중하고 버릴 건 버리는 이 성공 법칙이죠. 이게 인생에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HSK 가장 빠른 합격의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EBS랑 누들 강의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56번을 보면요. 빙기 볼게요. 후어렁고는 활용과 여러분들 후어렁고 요즘은 인터넷 시대 아닙니까? 스마트폰 바이두 정도는 깔고 계시죠? 바이두로 검색을 해서 어떻게 생겨먹은 물건인지 한번 보세요. 그림을. 그러면 여러분들 맞아 저거 다 먹어봤어 이런 거 거의 나올 겁니다.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건 꼭 찾아보시고요. 이 후어렁고는 쭉 설명이 나오죠. 열량이 이게 이제 수로 부분이고 뚠하오는 이제 열거하는 거 엔드잖아요. 그래서 열량이 낮고 시엔웨이cao 이 다 수로 부분이에요. 주어 형용사가 수로가 되죠. 이 섬유질이 높다 이거죠. 시엔웨이 이런 단어들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죠. 시엔웨이 바로 뭐예요? 섬유죠. 深受减肥人士的喜爱. 자, 뒷절의 주어는 앞절의 주어하고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한 거죠. 제대로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减肥人士的喜爱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의 사랑을 매우 받는다 이거죠. 深受谁谁喜爱
이런 표현들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을 익히는 게 중요하죠. 이런 표현을 많이 익혀두면 여러분들이 빨라집니다. 문장 구조가 보이기 시작하면 속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제가 가르쳐 드리니까 꼭 제 강의를 들으시고요. 주로도 여러분들 찾아봐. 대나무로 만든 집이겠죠. 주로는 뭐다? 是什么什么的建筑形式다 이거예요. 다이주传统的建筑形式. 다이주는 이 태족, 바로 소수민족입니다. 소수민족들의 전통적인 건축 형식이고, 요리위 주어는 또 똑같아요. 앞절하고 주어가. 그래서 생략되는 거고, 이 뒤에 있는 게 목적어인데 요리위 다음에는 바로 동사구들이 목적으로 많이 오죠. 방은 막아주는 거죠. 뭘 막아줍니까? 쿠러와 시치를 막아주는데 유리하다. 방 막아주는 거. 쿠러. 혹서라고 하죠. 매우 더운 거죠. 쿠러. 그리고 시치는 습기죠. 습기를 막아주는데 도움이 된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时间如同一位慈母. 시간은 마치 뭐와 같아요? 루통은 뭐와 같다. 하오샹이죠. 一位慈母. 즈무는 즈자 모르면 엄마와 같다. 근데 즈자가 들어가서 이 자애로운 어머니, 즈무, 인자한 어머니와 같다. 시간은 그런가요? 똑같아요. 주어가 时间可以帮助我们抚平心灵的创伤. 시간은 도와주죠. 이 빵주라는 동사 뒤에는요, 다시 하나의 문장, 주어 동사 목적어는 겸어문이라고 하는데요. 뭐 어법 용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빵주 뒤에는 명사만 올 수도 있고 다시 주어 동사 목적 하나의 문장이 온다. 근데 주로 하나의 문장이 많이 오죠. 우리가 푸핑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푸핑 무엇을? 마음의 상처를. 추앙상 시작. 추앙상. 여러분들이 추앙자는요 원래 창조하다 할 때는 사성인데요. 이때는 몇 성으로 읽어요? 일성으로 읽어줍니다. 일성으로. 그래서 추앙상 하면은 상처죠. 상처를 어루만지는 걸 도와준다. 그래서 시간이 약이다.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질 거야. 여러분들 지금이 힘든 시기라면 특히 6급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학생들은 이 취업 준비하고 있는데 쉽지 않죠. 요즘 맨날 뉴스에 나오는 게 청년 취업이 힘들다 아닙니까? 지금 힘든 시기는요 다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니. 그래서 시젠이 정말 자애로운 엄마와 같다 이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HSK는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땁니까? 노력은 하면서 시간이 지나야 돼요. 시간이 지나야 따는 건데 다만 맨날 놀면서 나 시험 보면 안 되고 공부 좀 하세요. 누들 강의와 함께. 그 다음에 이제 D번을 보면요. 在人航天技术的发展水平을 통해서 体现了. 자, 우리나라 말로 말이 돼버리거든요. 구현했다. 이거 国家的 무엇을? 综合实力. 종합적인 실력을 구현했다는데 문제는 여기는 지금 이 앞절에 통고는 뭡니까? 이 전치사이기 때문에 전치사구가 돼버려서 이 전치사 개사 같은 말이에요. 전치사구는 주어가 될 수 없죠. 부사어죠, 부사어. 그래서 지금 전체 문장에 주어가 없는 거예요. 주어가. 이 A, B, C는 앞 두 개의 절, 앞절과 뒷절 했는데 이거는 앞절과 뒷절이 아닙니다. 쉼표 찍겠다고 무조건 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통고를 빼주고 在人航天技术的发展水平을 주어로 만들어줘서 이 在人의 在는 下载的 在니까 사람을 실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실는 이 우주 기술, 항天우주를 비행하는 기술. 그러니까 유인 우주 기술이겠죠. 사람을 싣고 우주를 날아다니는 그런 기술의 발전 수준이 종합적인 실력. 그러니까 중국의 이런 거 맨날 자랑하죠. 전 세계에서 몇 개 안 되잖아요. 뭐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애들 우주 기술이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꾸준히 나오는데요. 이 지구과학 꼭 나옵니다. 전체 영역에서 듣기든 독해든 꼭 우주 얘기가 나오죠. 우주라는 단어도 알아야 돼요. 우주라는 단어가 뭡니까? 타이콩 시작. 타이콩. 이 타이콩이 우주입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빙귀 잘못된 문장은 D번입니다. 아시겠죠? D번. 이건 좀 어법적인 부분이죠. 어법적으로 풀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57번 보면요. 자, 쭉 읽으면서 처음에는 주어수로 목적어를 구분하면서 우리가 공부하지만 결국은 이게 쌓이면 저절로 익혀집니다. 저절로.
눈에 보여야 돼요. 生长在野外的 이제 주어는 장외지죠. 말 그대로 꼬리가 긴 닭입니다. 사전 아니 뭐죠? 바이두 찾아보면 막 엄청 꼬리가 길어요. 닭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못 본 것 같은데요. 이 야외에서 자라는 이 장외지는 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이게 뒤에가 전체 수어거든요. 근데 이제 얘는 다시 이거는 은는 주어야. 큰 주어라고 보시면 돼요. 은는에 해당되죠. 전체 수어가 하나의 문장이 와 있는 거예요. 웨이위 그러니까 꼬리 깃털이죠. 꼬리 깃털. 우리가 위마오 지우도 위잖아요. 꼬리 깃털이 매년 넝정장 자랍니다. 이미 조용 1m 정도가 매년 자라요. 와, 엄청 길어지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B번을 보면 任何每个障碍 이상하잖아요. 任何障碍 아니면 每个障碍야 任何와 每个를 같이 쓰면 안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씁니다. 任何一个障碍 이렇게 어떠한 장애라도 아니면 每个障碍 모든 장애는 이렇게 들어가죠. 좀 더 강한 메시지는 任何가 되겠죠. 그래서 任何一个障碍 어떠한 장애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어가 되는 게 任何一个障碍 메이자 빼야 됩니다. 都有可能成为 뭐가 될 가능성이 있냐? 有可能 전부 다 이게 부사어들이죠. 이거 超越自我的契机 자기를 초월할 수 있는 자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계기, 치지, 시작, 치지. 자,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계기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래서 치지, 계기가 된다 이거죠. 계기. 그 정답은 B번이 됩니다. B번이. 빙쥐는 B번이 되죠. B번.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시시시디라는 이제 습지인데 이 장소의 장소. 距离 항저우, 항저우에서 여기서 距离는 전치사로 쓰인 거예요. 항저우의 시후에서 자 여기까지 갑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다음 距离 항저우 시후에서 5公里 떨어져 있다. 이게 이제 수어가 숫자로 돼 있다 보면 돼요. 리 항저우 5公里라고 보시면 돼요. 항저우로부터 얼마큼 떨어져 있다 이거예요. 距离 항저우 시후에서 서호 아시죠? 그죠? 항저우 서호에서 5km 떨어져 있고 시 주어는 똑같습니다. 시 이 시시시디는 한젠더 보기 드문 성 안에 있는 도시 안에 있는 츠성시디다. 그러니까 츠성은 이게 츠자가 한 번, 두 번이라는 이 츠자가 횟수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이것은 두 번째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츠성시디는 2차 습지, 2차 습지다 이거죠. 2차 습지다 이거고. 그 다음에 D번을 보겠습니다. 이동 광고의增长 速度는 이동 광고의 성장 속도는 远远超过了. 참 많이 나옵니다. 멀리가 아니고 훨씬 초과했다. 무엇을? 기타 광고形式, 다른 광고 형식을. 그리고 具备, 뭘 가지고 있냐? 갖췄냐면 이제 이 具备 갖추다. 强劲的 강한, 强劲 强의 뜻이죠. 发展潜力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알겠죠? 发展潜力 시작. 发展潜力 潜力 엄청 나옵니다. 발전 잠재력. 발전 잠재력이 있는 게 이제 듣기에서 답으로 많이 나오니까 发展潜力 시작. 发展潜力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알아두세요. 发展潜力 그래서 이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 같이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해서 빙쥐는 그냥 맛보기 한 거고요. 이 구조가 중요하다고요. 읽으면서 이 구조가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중국어는 날아갑니다. 그래서 10번 읽기도 많이 하시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독해 4부분 해야 돼요. 독해 4부분. 자, 6급은 듣기가 진짜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정말 많이 어려워졌는데요. 받아쓰기 많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찌됐건 듣기는 이 독해력이죠. 왜? A, B, C, D를 얼마나 빨리 독해할 수 있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리고 쓰기도 결국 독해가 좌우를 하고. 그래서 이 독해 4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독해 4부분 많이 하셔야 돼요. 어휘량 늘리시고 그 다음에 정독을 10번씩 많이 해서 이 속독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정독을 많이 해야 속독이 되지 문제를 많이 푼다고 속독이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문제만 문제다 이거 stupid, 샤과 아시겠죠? 10번 정독 great, 점빵 아시겠죠? 자 그러면 독해 4부분은 지문 5개 나오는데 대부분 설명문입니다. 중국과 관련된 설명은 꼭 나오고요. 뭐 중국의 지역, 문물, 인물, 성어 이야기 꼭 나오게 돼 있어요. 왜? 바로 HSK 시험은 특히 6급은요. 제가 그랬죠. 중화사상을 주입하는 시험이라고. 그 다음에
일반 상식에 관한 또 지문들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반 상식에 관한 건데 문제 푸는 스킬은 5급하고 똑같아요. 한 문제 읽고 답 잡고 한 문제 읽고 답 잡고 문제가 대부분 순서대로 풀리고 그다음에 한 지문당 아니 한 단락당 한 문제씩 읽는 게 대부분이니까 지문부터 읽으면 안 되고 문제 4개를 다 읽는 것도 아니고 문제 하나씩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문제를 볼 때도 유형에 따라서 A, B, C, D까지 내가 보고 갈 거냐 아닐 거냐 이것도 판단을 해 주셔야 되죠. 자, 그래서 먼저 문제를 먼저 보는 거죠. 93번. 자, 첫 번째 단락을 근거로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 답이 나온다는 거죠. 왜 다주엔 동조는 更容易 더 쉽게 다주엔은 이제 권법을 하는 거죠. 미엇 하고 무술 하는 거예요. 권법을 하는 이 동작 다주엔 동조가 더 쉽게 빼지주 기억이 됩니까? 문제가 아주 구체적이죠. 의문사들로 물어봤으면 A, B, C, D는 보지 마세요. 시간이 없어요. 기억도 못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문제만 기억해서 이 부분을 찾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요점의 이거 샤화 이런 우스갯소리가 하나 있다. 우스갯소리 유머가 하나 있는데 슈어 뭐라고 그러냐? 어떤 사람이 항상 찌부주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쯔지 요메요 소만 아 내가 문을 잠갔나 안 잠갔나 이거. 아 내가 문을 잠갔나 안 잠갔나 이거. 응? 동료지요. 그래서 지우는 그래서 저희 동료가 까워졌다. 이거 미죄 엄청 나오죠. 미죄 비결 비법이죠. 여러분도 그런 기억 많죠. 물론 요즘 이제 집문은 뭐예요? 자동문이라 저절로 닫히고 자동차 이제 물론 이제 아직 학생들이라서 여러분들 운전 안 하죠. 저 같은 경우도 자동차를 방금 잠갔나? 집에 오고 나면 이제 좀 찝찝하죠. 그런 경우 많거든요. 거기 왜 그런지 오늘 답이 여기 나와요. 이제 쌍점은 설명점이죠. 每次锁门时 매번 이제 문을 잠글 때는 做一个 그러니까 친구가 동료가 비법을 알려주니까 너 안 잊어버릴 방법이 있는데 매번 문 잠글 때마다 뭐해라고 做一个打拳的动作就可以记住了 그죠? 그러니까 문을 잠글 때마다 먼저 권법을 하는 거야. 야, 야, 문 잠그고 그래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기억이 난다 이거예요. 왜 그런지 이제 얘기죠. 后来 나중에 这个人在锁门前 그래서 이제 문을 잠그기 전에 必打一套拳 이게 권법 한 세트를 하는 거죠. 자이능 안심리카이 그리고는 안심하고 떠났죠. 샤화 归 샤화 이 归라는 이 단어는요. 虽然의 의미입니다. A 归A A는 A인데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유머는 유머인데 하지만 这个方法确实管用이죠. 이 방법이 확실히 관용. 자, 뭔 뜻이겠어요? 효과 있다, 쓸모 있다. 해봐요. 관용. 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죠? 관용. 시작. 관용. 예, 효과가 있다 이거죠. 왜 그럼 얘는 기억이 잘 될까는 이제 답이 나오겠죠. 因为人往往会记住 사람은요. 주로 대부분 규칙적인 결론을 내리죠. 주로 대부분 기억을 해요. 比较复杂和重要的事는 그죠? 주로 이렇게 복잡하고 중요한 일은 기억을 해. 기억을 해. 응? 예. 而忘记简单的小事죠. 반면에 간단한 일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고 싶은 일은 뭐야? 문 잠그는 거 얼마나 단순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제 잠깐 딴 생각하면서 문 잠그고 습관적으로 막 잠그는데 내가 기억을 못 하는 거죠. 너무 간단한 일이라서 언제 했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금방 까먹는 거죠. 근데 문 잠글 때마다 권법을 하면은 기억이 오래 남잖아요. 그죠? 권법을 했다는 거는 복잡하니까. 동작이 복잡해요. 그러니까 문 잠그는 거하고 문 잠그는 것에 비해서 내가 먼저 탁 생각을 하면 이게 이제 잠갔구나. 이게 확실히 기억이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답이 나와줘야 됩니다. 아니면 이제 진짜 중요한 일을 잘 기억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게 생일 같은 거. 그러니까 만약 상대방이 내 생일 잃어버리면 연인들이 어때요? 되게 화내죠, 막. 되게 섭섭하죠. 왜? 이제 이 인간이 나를 뭐다 이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은. 예? 내가 바빠. 다 핑계. 연애 1년차, 2년차 때 까먹는 거 봤어? 이제 오래돼서 이제 까먹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자 보죠. 예. 자 일단 A번 变化的 동시가 더 기억하기 쉽냐? 변화하는 게 그건 아니죠. 왜냐면 수어문도 변화하니까. 그다음에 打拳的 동조가 더 쉽게 배우냐? 그건 아니죠. 复杂的事情更易被记住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복잡한 게 더 쉽게 기억이 된다니까요.
그죠? 锻炼身体可加强记忆力. 운동을 하면 뭐 기억력이 강화되냐? 그건 아니죠. 이렇게 해서 답을 A번을 아니 93번을 여기서 풀고 94번 문제를 이렇게 읽고 가고 문제 풀 때는 여기다가 이렇게 내가 읽은 데까지는 표시를 해놓고 답을 찾아줍니다. 94번은 두 번째 단락 갖고 맞는 거. 그러니까 나머지 첫 번째 단락의 나머지 부분은 사실상 읽지 않아도 크게 상관없는 부분이고 여기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은 맞는 내용을 고르라면 A, B, C, D를 먼저 읽는 게 좋은데 내공이 약하신 분들은 두 번째 단락이라는 범위를 줬으니까 두 번째 단락을 2등분을 하든지 3등분을 해서 나누어서 읽으면서 답을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봐야 돼요. 이걸 다 기억하면 좋겠죠. 근데 이거는 내공이 좋은 사람들 기억을 하고 가면 되겠고 이게 4개 다 기억 못하면요. 먼저 좀 두 번째 단락을 좀 읽어보고 갈게요. 아시겠죠? 자, 마저 읽어보면요. 记住答卷的动作呢显然 확실히 比 뭐보다 记住锁门这件小事보다 更加容易죠. 더 쉽게 뭐 하는 거예요? 기억이 되는 거죠. 알겠죠? 아무튼 这个动作는使 뭐하면 맞냐? 锁门的记忆가 더 쉽게 꺼내지도록 해준다. 이 동작은 이 문을 잠그는 기억이 使 다음에 다시 하나의 문장이 옵니다. 更容易被提取. 이게提取가 이제 꺼내는 거예요. 이걸 심리학적으로는 지동샤옹이라고 부른다. 이런 거 뭐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심리학적인 용어는 그냥 버려버리고 갑니다. 지동샤옹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더 쉽게 기억을 한다는 거지. 왜 그러냐면은 이 동작을 권법을 하는 동작이 더 쉽게 기억이 된다. 왜? 더 복잡하니까. 복잡하고 중요한 일이 더 쉽게 기억이 된다. 그럼 왜 그러냐? 이 동작은 더 쉽게 꺼내진다 이거죠. 복잡하고 중요한 것들이 더 기억 속에서 꺼내지는 거죠. 간단하고 사소한 일은 언제 했는지 기억 속에 꺼내지죠. 내가 했더라 안 했더라 이 기억 속에 꺼내지지 않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단락에 맞는 거 골라라고 했으니까 보죠. 什么是启动效应呢? 이거 굳이 뭐 어려운 용어로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지동샤잉 시즈 가리키는 것이다 하고 이제 용어를 설명해 준대. 이런 어려운 말 보세요. 요이 뭐 때문에 之前 이전에 쇼 받는 거죠. 모의刺激的影响 어떤 자극의 영향을 받아서 쇼影响이죠. 使得 뭐하게 만드냐? 之后 이후에 对某一刺激的提取和加工이 이후에 어떤 동의죠. 동일한 자극의 어떤提取와加工이 이게 이제 다시 使得 다음에 使得는 쉬하고 똑같죠. 变得 어떻게 만들어요? 더 쉽게 만들어지는 전체 관용어입니다. 심리 현상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게 시즈죠. 여러분들 해석해놓고도 뭔 말인지 모릅니다. 이런 이제 심리학적인 용어고 어렵게 설명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근데 하지만 이 내용은 우리가 지동샤옹이라는 거 아까 문장 그런 거 생각하면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말하는 이전에 어떤 자극을 받다는 것은 이 권법하는 그것에 자극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동일한 자극, 권법을 하는 그 동일한 자극을 받았을 때 그런 이 뒤취하고 가공, 기억을 갖다 꺼내고 가공하는 것이 더 쉽게 만들어지는 그런 현상이라 이거죠. 상당히 어렵지만 이런 거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앞에서 동작의 예를 가지고 그 얘기예요. 그게 시동시항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거 막 이해 안 된다고 쫄지 말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주거든요. 또 예를 들어줘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답이 나온다면 여기서 한번 보고 가야 돼요. 실제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A, B, C, D를 한번 보고 가면 좋겠고 근데 보면은 이제 답이 없거든요. 그럼 한 번 더 읽어야 돼요. 이렇게 이 두 번째 단락에서 맞는 내용 골라라고 했을 때 내공이 약하신 분들은 A, B, C, D를 미리 보지 말고 이렇게 단락을 반 나눠서 아니면 3등분해서 먼저 읽어보고 답을 맞춰보고 답이 없으면 다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답이 있으면 더 읽지 말고 여기서는 없거든요. 좀 더 읽어보죠. 실험에서 이제 예를 들면 또 실험을 했어요. 그죠? 给被试者 그러니까 피실험자들이죠. 피실험자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一系列 한자, 일련의 한자들을 쫙 보여줬고 그 안에는 包含 이거 盒字, 이 허라는 글자가 들어있어요. 비록 并不要求 결국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被试者들에게 그 피실험자들에게 뭐 하도록 记住 또 요 哪些字 자, 어떤 글자들이 있는지를 기억하세요라고 요구하지는 않고 한번 쓱 보라 이거죠. 하지만 다음 임무에서
要被试者에게 写出 쓰라고 한 거야. 무엇을? 이거 含有三点水偏旁的字时, 三点水偏旁이 뭐냐면 三点水偏旁은 이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있는 이三点水偏旁을 가지고 있는 글자를 써라라고 요구를 했을 때 他们更倾向于 경향이 있더라. 어떤 경향이냐? 写出 써내는 거죠. 허즈를 써내는 경향이 있고 而不是 기타 한자, 다른 한자가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 산덴쉐이라는 말을 미리 안 했지만 슥슥슥 보면서 이 산덴쉐이가 이 보면서 눈에 확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자 공부할 때 바로 이 쯔 학습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단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글자를 볼 때 기본 부수들은 좀 아시고, 부수가 214개가 있는데 그걸 다 알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인 거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마음을 뜻하고, 이거는 손을 뜻하고, 이런 아주 기본적인 거는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억하기가 쉽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기억을 잘 해내고 그걸 꺼내진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94번 문제 답히는데요. 자, 빨리 기억해서 빨리 잊어버리냐? 아니죠. 人不易接受心理暗示, 심리적인 암시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냐? 이런 얘기 아니죠. 刺激会导致 안 좋은 결과 초래하는 거죠. 人做出错误判断, 잘못된 판단을 초래하도록 만드느냐? 이게 아니죠. 이런 XXX에서 답을 찾아도 되겠네요. A, B, C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거든요. 被试者受到了 뭘 받았어요? 先前汉字的影响. 앞에 있는 한자의 영향을 받았다 이거죠. 자, 산덴쉐이를 갖다가 써보라 이거죠. 한번 그냥 쓱 한번 보여주고 덮고 그냥 아는 글자, 산덴쉐이가 들어가 있는 글자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내가 앞에서 봤던 그 글자, 앞에서 봤던 미리 제시해 준 것 중에서 산덴쉐이 있는 거를 기억하려고 해서 기억한 게 아니니까 그게 이제 한 번은 봤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정답은 D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5번을 보면 人为什么有时候会提笔忘字? 자, 그대로 펜을 들고 글자를 잃어버리냐? 우리 그런 경우 많잖아요. 이것도 이제 ABCD 보지 말고 문제만 기억해서 가는 거죠. 문제만 기억해서 가는데 말 그대로 디비 왕즈 이런 단어를 한 글자씩 보고 여러분들이 단어를 유추할 수 있어야 됩니다. 6급은요 단어량이 끝이 없어요. 필수 단어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딱 글쎄 내가 방금 뭐 쓰려고 그랬지? 이런 경우 많죠. 친구에게도 이렇게 말하려고 내가 방금 뭔 말하려고 그랬지? 이런 경우 여러분들 많이 경험합니다. 그럼 왜 그런지 볼게요. 자, 记是一个信息加工、存储和提取的过程이다. 기억이라는 것은 바로 정보가 가공되고 준추, 저장되고 꺼내지는 과정이에요. 그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 뒤치거든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가공해서 우리가 준추를 다 하긴 하죠. 막 단어 암기하잖아요. 막 열심히 막 준추, 저장하다 했는데 나중에 기억이 안 나잖아요. 바로 이 뒤치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억은 바로 이 과정인데요. 我们平时经常会遇到提笔忘字 문제 나왔네요. 이런 상황을 만나는데 왜 그러니까 볼까요? 这并不是因为 결국 아니다. 뭐 때문이 아니다. 일단은 부실 쪽은 답이 아니거든요. 这个字没有存储在大脑中, 즉 뇌 저장이 안 돼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뇌는 저장이 돼 있는데 핵심은 而是由于缺乏提取线索, 이 꺼내는 그 단서 실마리, 추출해내는 그 단어가 기억 속에 있는데 그걸 꺼내는 그 단서 실마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답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 문제가 제일 쉬울 겁니다. 여러분들 답 찾는데 그랬죠? 그래서 그대로 답이 A번 나옵니다. 缺乏提取线索라고 답이 나옵니다. 뭐 기억해야 될 글자 너무 많다. 지동效应이 왜没有发挥作用, 작용을 발휘하지 않았냐. 그 다음에 대내는 준주저거즈가 저장되지 않았냐. 저장되지 않은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부시 쪽에. 그래서 정답은 D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렇게 문제 하나씩 풀어 나가면 돼요. 순서대로 풀리고 있죠. 地点记忆法的 원리는 뭐냐? 그러면 地点记忆法를 먼저 봐야 되겠죠. 그것의 원리를 찾아갑니다. 자, 그 다음 지문 봅니다. 그 다음 지문 여기 아까 여기서 끊기고 계속 이어집니다. 지동效应은 자, 우리가 그 아까 배운 지동效应 굳이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이 글의 핵심,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 지동效应, 권법을 해서 기억을 해내는 그런 지동效应은 치아치아 딱 공교롭게도 딱 마침 거의 빵주 뭘 도와주냐? 완산 신시의提取机制를 도와주는 거죠. 정보를 완벽하게 하는 그런 提取机制를 도와주는 거죠. 동사 목적어. 그래서 정보를 완벽하게 해주는 그런 이 提取机制
꺼내는, 추출해내는 그 시스템, 메커니즘, 지질, 메커니즘, 시스템이죠. 그걸 도와준다. 연구 表明, 연구에 따르면요. 当加工编码信息时的情景이 땅什么什么 땅이 문장 맨 앞에 보면 항상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고요. 이 여기는 이제 이 신시가 목적어, 이게 두 개의 동사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정보를 가공하고 BM만은 이제 코딩한다고 그래요. 부호하는 거예요. 코딩하는 그런 때의 징징이 여기까지는 이제 관용어죠. 이 징징과 얘와 和提取信息时的 징징이 뭐 할 때의 이런 이 정보를 꺼낼 때, 그러니까 정보를 막 가공할 때의 그런 상황, 징징, 정경, 모습, 상황과 바로 이 상황이, 이게 이제 전치사구죠. 허에 여기까지 걸리죠. 이 상황과 뭐 하는 거야? 恰好, 正好, 딱 마침匹配.匹配. 이게 딱 들어맞을 때.匹配는요, 우리나라 말로 배필이다 해가지고 결혼하다라, 배우자를 찾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이 단어가 이제 따페이라고 하죠. 서로 호응한다 이거죠. 서로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래야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죠? 匹配. 시작. 匹配. 예, 匹配는 이 페이자가 뭐예요? 따페이라고 해요. 따페이. 여러분들 많이 외우죠? 따페이. 시작. 따페이. 예, 서로 호응하는 거죠. 짝을 짓는 거죠. 서로 짝이 지어질 때, 호응을 할 때. 人的记忆能力는 가장 강하다. 정보를 가공할 때랑 그다음 내가 꺼낼 때 그게 딱 정경이니까 아까 권법, 정보를 가공하고 BM만 하거든요. 권법을 할 때하고 그다음 내가 다시 그 기억을 꺼낼 때 권법했던 걸 꺼내줘. 그런 상황이 딱 들어맞을 때 기억력이 가장 강하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예를 하나 또 들어줍니다. 有很多记忆方法가 전부 다利用了这个道理거든요. 그러면서 이地点法的记忆方法가地点法라고 불리는 이 기억 방법은 就是 바로 이걸 이용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죠? 여기까지 좀만 더 읽어볼게요. 就是通过 뭘 통해서 与你熟悉的某几个地点과 당신이 잘 알고 있는 어떤 몇 개의 장소와 서로 연결시켜요. 서로 연결시킨 걸 통해서. 통고의 짝꿍이 명사만 나온 게 아니고 통고가 여기까지 걸린 거예요. 여기까지. 그리고 라인은 방식이죠. 통고 시험 라인. 그렇게 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일련의 크티, 객제를. 또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요. 사실 답이 이쪽 부분에 나오거든요. 이쪽 부분에. G파는, GDM파는 여기 있어. DDM파의 원리는 결국은 예죠. 그죠? 이거는 구체적인 예를 드는 것 뿐이고 원리는 이쪽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정답을 보면요. 将复杂的信息를 간소화하냐. 将은 받자문이죠. 간단하게 하는 거냐? 그건 아니고. 提取信息的时间이 너무 길어서는 안 된다. 加工和提取信息的 시간이 일치하는 게 아니고 加工和提取信息的情景匹配가 나오는 거죠. 정보를 가공하고 꺼낼 때의 그 정경이 서로 딱 들어맞을 때匹配, 딱 들어맞다. 이거죠. 서로 호응이 된다. 딱 들어맞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때 상황, 징징, 상황이라고 볼까요? 상황이 들어맞을 때, 그 D번이 답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 원리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여기서는 어떻게 글을 써줬냐면 바로 원리를 먼저 얘기하고, 그죠? 정보를 가공할 때하고 꺼낼 때의 정경이 그 상황이 딱 들어맞을 때 기억력이 가장 좋다라고 하면서 이 기억하는 방법 중에 DDM파가 그 원리를 이용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DDM파는 또 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줍니다. 자, 비루 하면서 사실은 답은 여기서 나왔고요. 마지막 해석해 드릴게요. 当你需要记住一个杂货单上排列的内容. 그러니까 이 자호단, 우리가 여러분들 이 자파 명세서죠. 그러니까 엄마가 시장 가서 이거 사고 이거 사고 이거 사고 막 다 여러 가지 이런 장 보는 그런 명세서. 이거 자파 명세서에 배열되어 있는 내용을 기억하려고 할 때, 그죠? 시가 여기까지 걸리죠. 当什么什么时죠. 你可以在心中 마음속에서 将其中每个项目를 将이죠. 받자문이죠. 그 중에 모든 항목들을 沿着你从家到公司的线路顺序에 따라서 沿着 뭐뭐 따라서 당신이 집에서 회사까지 가는 그 노선 순서에 따라서 대응해서 배열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예를 들면 뭐 콩나물, 오이, 가지, 그 다음에 슬리퍼, 뭐 간장 이런 거 사려고 그걸 다 외우고 싶은 거죠.
얘네들 사이에는 뭐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그거 외우라. 뭐였더라? 뭐 이게 외우려면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외우는 방법이 이렇게 첫 글자를 외운다든가 막 이런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말한 건 이제 그 DDM파니까 장소를 이용한 기억법이죠. 내가 회사 갈 때 예를 들면 빵집이 있어. 그럼 빵집은 콩나물. 그 다음에 철물점이 있으면은 뭐 이 고무장갑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가게들이 많잖아요. 내가 가는 그 길에 이런 것들과 서로 연계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꺼낼 때 쉬워지는 거죠. 왜? 나는 맨날 가서 이미 길에 뭐가 있고 다 알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그 자후어 단상의 내용을 이 자파 명사들을 거기다가 딱 대응을 시켜놨으니까 딱딱딱 나는 뭘 기억하면 돼요? 그 내가 다니는 길에 그런 장소들을 기억해주면 자연스럽게 꺼내진단 말이에요. 그 자파 명사들이 그 말이죠. 요시야오지치 기억을 꺼내는 거예요. 기억할 때 저거 자후어 단상의 내용을 기억할 때 你只要 뭐 하기만 하면 돼요? 回想这条路线就可以了. 이 노선을 회상하기만 하면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사실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배경 지식이니까 그래도 좀 이해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간혹가다 독해 지문 중에 되게 어려운 거는요. 읽어도 뭔 내용인지 모르는 게 나오는 거죠. 배경 지식이 약할 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는 일상에서 경험한 것들을 상당히 심리학적으로 좀 어렵게 풀어놓은 겁니다. 이런 글들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돼요. 6급에서는 기본이죠. 기본. 난이도가 딱 적당해요. 딱 적당한 난이도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강의 마치고요. 11월 10일에 시험 잘 보시고요. 또 점수도 올리실 분들은 다시 한번 강의 반복해서 듣고요. 또 2년 뒤에 합격하시고 2년 뒤에 또 누들 강의를 찾아주시면 돼요. 2년 뒤에 올 때 뭐 이게 같은 강의를 또 들어도 여러분들 괜찮아요. 그때쯤 되면 다 까먹어요. 아시겠죠? 그게 더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들 祝大家取得好成绩. 알겠죠? 자, 이제